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째 음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코로나 관련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려 해도 시장의 하락함에 따라서 내 기분은 이리이리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특히 내 거 외에 종목이 올라가면요. 괜히 다시금 따라잡을까 하는 욕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올바르지 않은 선택으로 실수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울했던 시장 잘 버티셨고요. 금요일 마지막 상담 방송 통해서 종목들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말은 푹 쉬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이번 주 마무리를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A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오늘 대부분 종목이 약하긴 했지만 이 펩트로는 악재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를 내면서 오늘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유상증자 이유가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및 상업화 추진 자금 조달인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21%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현직 임원의 횡령 소식이 뉴스에 떴는데요.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47억 원이었습니다. 시장 하락 여파도 있겠고 이 소식에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악재에도 반사 이익을 받은 종목입니다. 바로 CJ 시푸드인데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 해양 오염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전까지 수산식품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이 CJ 시푸드가 장중에 19%까지 올랐는데요. 터무니없는 기대였을까요? 종가는 1%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전문가는 이 이슈를 그냥 단기 이슈로만 취급할지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미셀 보시죠. 이 파미셀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가장 밀접한 국내 관련주인 파미셀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엔디포스는 그나마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엔디포스의 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전장에는 13%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탄력이 떨어졌는데요. 강보합으로 맞췄는데 최근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신선함이 떨어지는 분야라 저희 전문가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시푸드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CJ 시푸드를 좀 단기 이슈로만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단기, 중장기 이슈가 다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뉴스가 나오거나 실제 액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금일 장 초반에 시가는 4%였지만 그 후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결국은 막판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이제 바다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수산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수산물 기업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 이제 8월 달 중순부터 말까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참치캔 수요가 클 것이다
라는 이제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수산물 쪽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됐고요. 근데 그 후에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은 없이 슬금슬금 내려오는 상황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오늘의 고가보다 위에서 물린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소식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시청자들께서 아니면 만약에 저라도 이제 이 종목을 막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아마 올라오면은 그 아래에서 아마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4%고 고가가 19% 그리고 결국은 거의 다 반납하고 1%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실제 액션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오늘만큼의 이제 거래량 가지고는 이 시점이죠. 바로 8월 28일과 8월 31일 이틀간의 거래량에 반도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좀 더 실리고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정확하게는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이제 격언을 바로 이제 차트나 이제 거래상으로 딱 보여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가 CJ 시푸드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엔디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전문가, 엔디포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추세가 깨지진 않았는데 한 번 더 크게 오를까요? 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호재성의 상승 그리고 제가 이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실제로 뭐 치료제의 종목들과 달리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주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엔디포스 같은 경우 일단은 이 FDA 쪽에서 승인 관련된 이슈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인증 CE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 즉 현재 뭐 기업 가치보다 미리 상승하는 부분은 이 최근에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이 유동성의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꼭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선을 그어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가격을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52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추세를 유지하는 주요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고 내려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일단은 상승이 좀 접힐 수 있는 부분, 즉 여기서 8,520원을 지켜주게 됐을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7,875원에서 주가가 한번 지지를 받을 겁니다. 즉 7,875원까지 내려간다는 부분은 상승이 아니라 횡보 추세로 일단은 변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75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아예 조정으로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가격적인 부분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현재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수익 그리고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디포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가격 구간 정해주셨으니까요. 가격 구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금요일 리스크까지 좀 시장 힘드셨죠. 이 상승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 전문가에게 받아보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상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고 있죠.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십니다. 아, 예. 네, 오래 수고하십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E 솔루션. P&E 솔루션이요? 예, 얼마에- 22,000원에 네. 10%. 22,000원에 10%요? 예.
22,000원이면 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수익 중이고 오늘 하락장이었는데 2.65%나 올랐어요. 예, 그래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죠. 아, 어떤 고민이 어제, 있으세요? 어제. 네. 그게 제가 7월 말에 그 종목을 크게 들어갔었는데, 네. 그동안 한 번 팔 기억이 있었는데 욕심부리다가 놓쳐가지고 지금 민기민기 지금까지 한 3개월을 배를 아. 미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5,450원까지 보셨군요. 예, 그래서 네. 언제쯤 팔면 될까? 네. 지금 팔고 떠나고 싶은데 요즘 주가가 강하게 붙어서 네. 판단을 못해서 제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올해는 안 됐는데 좀 네. 관심이 있죠. 예. 주식을 좀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그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그런 건 아직. 목표가 네. 특별하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판단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더 올라갈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25,000원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못 하셨는데 한 번 더 기회는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P&E 솔루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회사의 이제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업체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2분기 실적은 회사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도 지금 어제하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죠. 네네. 근데 어제하고 오늘 전부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는 거는 한 번은 이제 한번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네. 오늘 어제 시장이 안 좋았고 그렇다고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싹 다 이렇게 P&E 솔루션처럼 플러스를 기록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답이거든요. 네. 그러면 P&E 솔루션만에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회사만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크긴 한데 회사별로 이제 그 매출을 인식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예.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비 검수가 완전히 다 끝난 시점에서 회사 매출로 좀 잡거든요. 예,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올해 뭐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중에서 아직까지 장비 검수가 안 끝나갖고 매출로 실제로 잡히지 않은 하지만 회사는 장비를 납품을 한 이제 그런 네. 매출액이 되게 많아요. 예. 예, 보시면은 최근에 3년 동안의 매출에서 P&E 솔루션의 이제 4분기 매출이 평균적으로 1년 매출의 50에서 60%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럼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장비 업체긴 하고 실제로 제품도 판매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회사 실제 매출로 되는 거는 3분기나 4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지금이 바로 3분기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실적 발표가 한 달 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기 매출에서도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4분기 매출도 여느 때와 똑같이 아마 3분기에 좋게 나오면 4분기엔 더 좋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아마 그런 이슈 그리고 이 회사만의 이제 회계적인 특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제 오늘 좀 시세가 잘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면은 이제 3분기, 2분기보다 3분기에 이제 회사의 수주 잔고가 이제 1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게 시점은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회사의 매출로 잡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잡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회사에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두시면은 거기다가 네. 추가적으로 이제 P&E 솔루션의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하면서 P&E 솔루션의 제품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에 아마 60% 이상의 올해 매출에 60% 예. 이상이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뭐 작년도 차트를 보면은 딱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보이실 거예요. 예. 바로 요때인데요. 예. 이제 1년 완성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쯤이거든요. 2월 달쯤.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시점에 이제 장도 올라가고 뭐 2차 전지주들도 올라갔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살펴봐야겠지만 요 당시에 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제 연말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보다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거의 60% 70% 이상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원 하던 게 지금은 23,000원 정도 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시청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시간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지만 25,000원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만약에 25,000원 갔을 때 그래도 이제 투자한 시간이 있어서 좀 아까우니까 그래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고 봤을 때는 내년 한 2월 달까지 하셔가지고 예. 3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이 올해 좀 몰릴 것으로 현재 좀 예상이 돼요. 네. 왜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도 아무래도 셧다운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네. 때문에 검수가 좀 늦어지고 실제로 장비가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평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부분이 뚜껑을 열었을 때 매출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네. 되면은 바로 그게 이제 피닉솔루션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귀결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한번 일명 이제 말하는 이제 슈팅이라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종목은 조금 마음 편안하게 시장이 안 좋을 네. 때도 오늘도 장 초반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갔잖아요. 막판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할 때도 강한 종목이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좀 편하게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이근데 신용 잔고율이 너무 높이 가 있거든요. 네네. 그 그래프를 보니까 신용 네. 잔고율이 굉장히 높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밑에 2, 3일 동안에 신용 잔고율이 대폭 높아지는데 네. 그게 또 어떤 작용을 할까 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수급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마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신용이라고 말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개인들이 신용으로 매수를 할 때 이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만 해도 개인이 매도하는 거를 외국인이 거의 다 받아갔어요.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개인이 오늘 55,000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오히려 52,000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기관조차도 최근 좀 누적을 내보면은 오히려 매수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지켜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걱정 감사합니다. 없이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한번 슈팅 크게 나오게 저희가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기분 좋은 전화상담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문자함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는 다양한 문자가 왔네요. 오늘 좀 하락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오이 솔루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크시네요. 70%인데요.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9184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이 솔루션 풀어볼 텐데요. 지금 종가가 조금 그렇네요. 51,200원입니다. 지금 6만 원대에 매수하셨는데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면 될까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에서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종목을 못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손실이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할 때 지금 가격대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 종목들이 꾸준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기 전 가격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를 받는 가격대 위치 자체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좀 멈추고 버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지금 일단 비중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의 비중을 100% 태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애초에 이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이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아예 8월 7일에는
종목 자체, 즉 상장일에 가장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이 추석 연휴 때 다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역시도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즉 원인이 해결이 돼야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즉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을 비중 100%까지 끌어올려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G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나누고 있는 이 삼성,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화웨이가 낮아지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5G 점유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아까 저번에도 추천드렸었던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5G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역시도 대표적인 삼성으로 납품하는 업체인 만큼 지금 주가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원인인, 그러니까 종목의 하락이 시작된 원인인 시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비중은 더 이상 태우지 말고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하지 않더라도 매수세 들어오면 급등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올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직 신규 매수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인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시장 반등 국면에서 꼭 잡아놓으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또 신규 매수로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홀딩해서 그 매수가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장에서는 가격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 찾기 어렵죠. 전문가가 골라왔습니다. 힌트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고요. 수소차 시대를 달궈줄 히터 꺼냅니다. 수소의 히터, 오늘 힌트 쉬운데요. 수소 관련주 순환매 또 도나봅니다. 맞춰보세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7글자입니다. 열감지 1위 업체. 열감지는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요. 저희 회사 입구에도 열감지에서 온도를 재주는데 이 분야 1위 업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6글자입니다. 콕 찍어 2오. 사실 저는 이 힌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투자 포인트 들어보시죠. 네, 힌트를 받고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입니다. 수소차 시대를 달궈줄 히터 꺼냅니다 하는데, 수소의 히터 하면 뭔가 감이 딱 와요. 오창록 전문가, 종목명은 조금 감이 오는데 수소 관련주 지금 투자해도 돼요? 네,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내려왔고, 실제로 어제 특징주로 이제 수소 관련주였던 에스코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계속해서 미는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부터는 이제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막판에 조금 이제 내려오면서 3시 이후에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계속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그리고 장중에는 플러스도 전환이 됐었던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힌트 매우 쉽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따가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소 관련주인 종목을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6글자고요. 콕 찍어 2오 하는데 어떤 힌트일까요? 김민재 전문가 유제품 관련주예요? 네, 그건 아니고 제가 힌트 굉장히 못 찍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콕 찍어 2호라는 포인트, 즉 뒤에 2호라는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호라는 포인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2호라는 게 종목명과 좀 관련된 좀 겉핥기식의 좀 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겉핥기식의 힌트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의 업종은 뭐예요? 네, 반도체 업종입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2호에다가 반도체 하면은 또 종목명 찾기 쉬울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또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갈게요.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흥 SEC고요. 네, 신흥 SEC요. 네네. 얼마 상단가는-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 25%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단가는 44,500원, 네. 비중은 25%예요. 비중은 25%고요. 네네. 혹시 그럼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두세 달 됐어요. 두세 그 달이요? 삼성 네. SDI랑 같이 매수를 했는데 네. 같이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 때문에 좀 매수하게 되셨어요? 2차 전지 삼성 SDI 그 유럽 쪽 이제 많이 공장 개설하고 네. 그렇게 되면 소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렇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네.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생각은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네. 단기로 보는 건 아니고 네. 맞아 삼성 SDI랑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네, 멀리 보시고 매수하셨어요? 네, 내년 중반 뭐 후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해야 알겠습니다. 될지 네네네. 좀 한번 그렇죠. 저희 전문가가 네. 이 종목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김민지 전문가, 신흥 SEC도 예전에 또 주목하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당연히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비중이 25%시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네. 네, 이 종목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최근에 나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꾸준히 뭐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뭐 목표가를 올리는 AS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상에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남아 계실까요? 지금 한 10% 20% 정도밖에 없어요. 현금은. 네. 일단 제가 회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뭐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네네. 조금 뭐 자세한 설명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2차전 종목 중에서 신흥 SEC를 지금 매수가가 44,500원이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는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언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격 구간을 두 가지로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한 차례 지지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재드렸던 이 37,200원이라든지 35,700원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추세적으로 조금 더 내려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대를 깨고 내려간 이유가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아직까지 하단으로 밑으로 좀 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제법 많이 빠졌지만 0.77% 즉 거의 보합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 내려갔을 때 이 37,200원이라든지 아니면 35,700원이라는 가격대가 거의 마지막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즉 이 구간은 어떻게든 지켜줄 가격대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하락폭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흐름을 좀 잡아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 SDI 쪽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 BMW 쪽으로 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외제차 브랜드 역시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크게 증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 2차전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즉 시장 전체적인 조정과 함께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조정 시기 때 5G라든지 2차전지는 계속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기조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흐름을 짚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 시작과 함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광복절 때 한번 빠지고 내려가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 추석 때 한번 빠진 다음에 역시 지금 최근 조정에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점은 아까 제가 뭐 오이솔루션을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시장의 흐름과 동일한 시점에서 주가가 빠졌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데 종목이 개별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구간에는 37,200원과 35,700원이 있지만 지금 현금 비중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10%밖에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35,700원까지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35,700원 구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수익 중인 게 있는데 네. 그걸 만약에 빼고 네. 어느 정도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게는? 네. 비중을 어느 정도? 일단 삼성 SDI도 2차전지 종목을 같은 업종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두 가지의 뭐 비중이 2차전지만 했을 때에도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건 사실 포트폴리오 상에 별로 좋지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I를 뭐 지금 최근에 잡으셨다라고 하면 손실이거나 아니면 뭐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신흥 SEC가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삼성 SDI가 정리가 됐을 때 넘어오시면 비중을 더 늘려도 상관없다. 한 40%까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시청자님 설명 잘 들으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셔서요. 이 종목 평균 단가 낮추시고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왠지 애청자님 같은데 저희가 또 상담 전화 풀어드렸습니다. 이어서는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들어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 상담을 또 기다리고 계세요. 이 중에서는 엔지캠 생명과학 16만 3천 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려요 하고 2285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가는 지금 10만 원대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또 시장도 안 좋고 이 종목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과 8월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소식에 급등했다가 임상 지연 소식에 급락한 종목이고요. 이번에 이제 10월 5일에 이제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임상 이상이 이제 절차대로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반짝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되어야 이제 회사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요 날이었죠. 7월 27일에 이제 회사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한 2-3주 동안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제 8월 12일, 11일, 12일쯤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임상 이상이 지연된다는 루머가 이제 시장에 돌면서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이렇다시피 반등을 못 보이고 있는데요. 요 날입니다. 바로 10월 5일 날 이제 1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루머가 돌았던 임상 이상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반짝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전 저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6만 3천 원인데다가 비중도 30%로 적지 않으신 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혹시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서는 한번 좀 해보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좀 성공적으로 발표되거나 아니면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회사만의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창호 전문가가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또 풀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먼저 리뷰 도와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남성, 제일기획, 캠트로닉스, 에스코넥을 주셨습니다. 많이 안 나오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수익을 주셨어요. 특히 어제 오늘 특징주였던 에스코넥도 이렇게 큰 수익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점을 리뷰해 주실 건가요? 가장 최근에 추천을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안 좋았던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추천드렸던 제일기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 섹터가 진짜 남들 모르게 조용히 아주 잘 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제일기획이 최근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30% 가까운 수익률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보통이라면은 이 정도 수익에서는 제가 반 팔고 이제 반을 보유하자라고 하지만 현재는 추세가 꺾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버틸 각이라고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일기획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상반기 오프라인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고 마케팅비도 줄어들면서 회사의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갤럭시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2회에 걸친 이제 언팩 행사로 통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슬금슬금 어느새 이제 5일선 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 꺾이기 전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고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25,000원까지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이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제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가가 18,000원 부근이었던 걸로 기록을 하는데요. 최근 추세만 보면은 시장 상황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어제와 그제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5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게 5일선 아래 아니면 21선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온 다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은 전체 홀딩이고요. 목표가까지 상향하셨습니다. 2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매수를 할 때 지금은 아마 이제 8월 달에 저점 대비하면은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 20% 이상, 30% 가까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5일선부터 21선 사이에서 한번 이제 시장 눌린 구간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괜찮긴 하지만 이동평균선 잘 지켜보시면서 매수 구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일기획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우수 AMS, SAMT, 메지온, KC텍. SAMT 최근에 주셨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률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 관련주에서도 지금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메지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지온 참 궁금한 종목인데요. 롤러코스터 같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을 주시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참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일단 충분히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채팅창에서 상담 요청이 왔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추천 뒤로 주가가 급등이 나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급락의 이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임상 관련된 이 FDA 쪽에서 이제 보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기간에 따른 좀 반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FDA 쪽에서 이제 좀 자료를 좀 보완해라라는 발표를 받고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임상을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보완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대로 기존에 횡보하던 구간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꾸준히 횡보를 하면서 다시 지금 위로 올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 이 16만 800원이라는 가격과 16만 7,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즉 이 가운데 박스권 구간이 주요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그래서 옆으로 잘 횡보를 하면서 지금 일단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고요. 최근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역시 지금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대는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종목들의 약세의 원인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장이 조정을 줄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가, 즉 모든 종목들의 하락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열어두시고 굳이 추가 매수보다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과 지금 현재 뭐 사실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내려오게 되더라도 일단 13만 5천 원까지는 열어두자. 왜냐하면 이 종목이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이 나왔을 때 주요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13만 5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혹시라도 내려지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매수가라서 이 가격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셔도 어차피 이 구간에서 계속 임상 결과가 다가올 때까지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투자금 더 태워서 뭐 현금 비중을 묶여둘 거보다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고 가격 구간 역시도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이제 임상이 다시 진행에 대한 뭐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갈 길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지온도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제일기획 추세 이탈 전까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매지온 구간대별 지지선 체크 후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틸까 8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략해볼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의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인데 수소차 시대를 달궈줄 히터 꺼냅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 히터가 들어간 종목 너무 쉬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힌트 네. 되게 쉽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회사 명에도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겨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히터보다는 이제 산업용 가열로와 이제 수소 추출기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산업용 가열로 부분이 이제 80에서 85%를 차지할 정도로 좀 컸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이제 전방 산업들이 좀 많이 올해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플랜트 시장 또한 이제 투자가 지연되고 이제 수주가 감소되면서 올해 한 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 한 15에서 20% 정도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이제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도 이제 뭐 회의가 있었고 작년도부터 이제 발표되었었던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34개,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약 100개,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한 300개, 400개 이상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제 정부 발표의 방침대로 따라간다면은 이러한 수소 충전소와 이제 아니면 수소 추출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동사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도 조금 높은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추세를 요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 좀 확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한 번, 두 번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한번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부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진폭이 좀 커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진폭이 좀 커졌지만 현재 박스권 상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요 JNK 히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이미 작년도의 추세도 지금 보면은 작년도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뉴스가 나오고 이제 작년도 3월 달에 이제 10,000원 부근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은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더 밑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제 오늘 해갖고 약간 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왔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로는 이제 딱 신고가인 11,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가 나오면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지켜보신다면은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고요. 보통 겨울에 이제 시세를 냈다는 과거 이력을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 JNK 히터였고요. 신고가를 기대해보면서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주셨고 손절가는 8,000원 알려주셨습니다. 종목 잘 가기를 저희가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고요. 열감지 1위 업체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지금 채팅방에서 i3 시스템이라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 잘 맞추시네요, 시청자님들이. 네, 일단 종목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사실 좀 우량한 종목 위주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은 뭐 우량한 와중에서도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뭐 온라인 승부조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계속 꾸준히 올라갈 종목이고요. 지금 공개해드린 종목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 성향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 화상용 카메라 전용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코비드-19, 즉 코로나19에서 수혜를 좀 보는 관점도 충분히 있고요. 즉 이제 겨울에 다가갈수록 이 코로나19 관련된 뭐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호재에서도 어쨌든 주식시장에 내려갔을 때 방어적인 성격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과 지금 이 테슬라 쪽에서 결국은 자율주행을 계속 꾸준히 밀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데이트에서 사실 뭐 자율주행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향후로 갈수록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따른 열화상 감지 또는 이 자율주행에서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i3 같은 경우에는 이 IR 카메라 쪽 자체가 고사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국산에 있는 i3 시스템 역시도 고사양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주요 매출처들, 즉 자율주행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군수용 쪽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를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손절가를 안내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이 25,000원이 돌파가 된 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에서 10%와 손절가 역시도 대략 10% 구간으로 좀 안내가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25,000원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장 갈 관점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25,000원대를 뚫고 올라선 순간부터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성향이 실적 우량주인 부분도 있지만 급등 성향이 강한 만큼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25,000원대가 돌파되는 순간 잘 매수하시면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좀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i3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입니다. 콕 찍어 25 하는데 저는 유제품인 줄 알았더니 반도체 관련주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반도체주 말고 또 다른 힌트 없을까요? 네, 또 다른 힌트는 없고요. 그냥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주, 네. 일단 뭐 투자 포인트 바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점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역시 뭐 성장주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꾸 시장이 올라갈 때 결국은 이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기존 예측치보다 9%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6%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 예상 대비해서 이제 뭐 반도체 뭐 마킹 쪽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 실적이 호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결국은 이제 또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3분기 실적 역시도 이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시장 여건으로 2분기 실적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보다 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주가가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즉 이번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비중을 좀 크게 태울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즉 4분기 이후에도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이저 소스 국산화라든지 아니면 이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전방 시장 즉 시장 여건이 좀 다각화가 되면서 매출이 크게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힌트를 봤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조금만 기다리면 알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